안녕하세요. 날씨가 춥죠? 음, 아, 그, 이제 원가 관리 회계가 사실 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때려 붓는다고 해서 실력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음, 근데 우리 시험에서 40점이기 때문에 뭐 결코 우리가 간과해야 될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세히 봐야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어, 공부량하고 점수가 비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좀 많이 부담스럽죠. 근데 제가 뭐 수업 중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우리 원가 관리회계는 시간과 비례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하나 꼼꼼히 봐야 된다. 국어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가슴에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일기는 물론 문제풀이도 있지만 어, 이제 연습하는 개념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 문제 하나하나 좀 꼼꼼히 뜯어보고요. 독해 연습 요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맞고 왜냐면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수업의 주 목적은 문제를 뭐 많이 풀고 어떤 스킬을 늘린다기보다는 일기니까 문제 해석하는 방법, 또 자료 수집하는 방법, 꼼꼼히 답안 작성하는 방법, 그런 거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일단 간략하게 우리 좀 앞으로 해야 될 내용 좀 살펴볼까요? 음, 그 기출 분석, 문항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여기 이제 쪼개기도 애매모호한데 또 이제 우리 이제 2차 문제는 종합 문제잖아요. 여러 주제가 다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쪼개봤어요. 주제별로. 정리를 해보니까 종합 원가 계산, 결합, 뭐 정상 표준 원가 계산에서 꽤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세무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표준보다는 정상 원가 계산이 꽤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한 문제 가지고 다양한 걸 물어봐야 되는데 표준을 넣어버리면 점수 배점이 커서 그런 것 같아. 우리 시험은 어찌됐든 표준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상대적으로 정사원가 계산 쪽이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변동원가 계산 뭐 당연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관리회계 쪽에서는 손익분기점 분석하고요. 이제 관련 원가 분석 쪽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책임회계제도 사실 이 안에 이제 표준원가 계산도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죠. 그 책임회계 제도 안에 뭐 수익 중심점, 원가 중심점, 이익 투자 중심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파트에서 이제 표준원가 계산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워낙 작다 보니까 전범위 다 이제 출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일단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 중요한 부분은 좀 확실히 넓고 깊게 준비를 하고요. 그 이외의 부분들도 뭐 그냥 스킵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내용들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올해 2차 시험 중에 4번을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사실 이제 얼마 전에 객관식반도 개강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드린 말씀이 뭐냐면
우리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202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는 사실 어렵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더라도 그냥 문제 보면 바로바로 이제 답안 작성할 정도로 어렵다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그 이후 문제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하겠죠. 그래서 사실 지난 한 5년 정도 보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점수 맞기 힘든 거죠. 근데 사실 문제가 어려운 게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죠. 다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뭐 우리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어려워지면 분명히 부담스럽긴 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문제를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을 보니까요. 요게 한 문제죠. 근데 보면 요게 기본 자료가 있고요. 이제 물음이 있는데 요게 최근 추세인 것 같아. 일단은 공통 자료를 딱 제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문항별로 이제 별도의 또 자료가 주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딱 문제 보는 순간 좀 기에 눌린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실전에서 우리 이제 재무회계랑 원가회계가 있는데 이걸 시간 내에 다 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정확히 푼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조금 그래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뭐 어떤 문제인지 모르는데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독해가 여전히 중요하고요. 문제 해석이 중요하다. 그리고 소음 물음이 있는데요. 난이도가 다 다양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조금 끼어 있어서 우리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죠. 이 문제는 사실 어렵죠. 이게 이제 정사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정사원가 계산은 개별원가 계산을 가지고 이제 문제화하긴 하는데요. 이건 종합원가 계산을 가지고 문제화했기 때문에 좀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뒤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예전에는 세무사와 회계사의 어떤 그 시험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난이도 범위가 많이 달랐어요. 근데 그 2020년 그 이후로 점차 좁혀지거든요. 근데 아직도 뭐 여전히 회계사 기출 문제가 좀 어렵긴 하지만 격차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회계사 시험은 어려워지고 회계사 시험은 쉬워지고 상대적으로 회계사 시험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고 보면 돼요. 아직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 기출 문제하고요 세무사 기출 문제가 거의 유사해져요. 그래서 이 문제도 동일해 회계사 2차 시험에서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회계사 기출 문제도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회계사 기출 문제가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 원가 회계 쪽을 만만하게 볼 수는 없다. 자,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전체 구조는 익숙하지만 실제 내용은 까다롭고 자료가 방대하고요. 게다가 응용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있죠. 요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가장 중요한 건 문장 해석 연습이에요. 원가 관리 회계는 이게 다예요, 사실. 그러니까 문장 해석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판가름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 해석이 잘 안 되면 제 말에 맞을 거예요. 겁이 나고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어디서부터 손댈지를 몰라요. 그건 뭐냐면 이 문장을 독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원가 관리 회계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방대한 자료 그 다음에 응용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빨리 많이 풀어보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빨리 많이 풀어보는 건 중구백의 세법은 그게 효과적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계속 동일한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요. 하지만 원가 관리얘기는 빨리 많이 풀어보는 건 독입니다. 독.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 문제를 풀 바에 한 문제를 3번 풀어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것도 꼼꼼히 쉼표, 마침표까지 생각하시면서 가능하면. 그래서 단순 반복이 아니고요. 전체 흐름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을 해야 돼요. 시간에 대한 압박감 어쩔 수 없어요. 요거는 누구나 다 동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감당해야 되는데요. 그나마 동일한 조건에서 원하는 점수를 획득하려면 자료 정리를 꼼꼼히. 근데 이 자료 정리를 하려면 당연히 문장 해석이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할 거냐면 이런 연습을 할 거예요. 자, 문제 타이틀이 정상원가 계산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이 다 나오면은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상원가 계산은 제조간접원가에 대해서 예정 배분율을 설정하는 거야. 근데 종합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재료원가, 가공원가로 구분하잖아요. 그럼 제조간접원가는 가공원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가공원가로 원가 계산하긴 하되 노무원가는 실제 원가 가지고 하고 제조간접원가는 예정 배분율로 하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이 생각이 안 들면 당연히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가공원가 중에 제조간접원가는 예정 배분율을 사용하는구나. 두 번째, 우리 정상원가 계산을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뭘 찾아봐야 돼요? 정상원가 계산이라는 건 예정 배분율로 예정 배분하니까 나중에 실제 발생 원가와 비교해서 배분 차이를 계산해야 돼. 그게 흐름 속에 기억이 나면 문제 보시면서 뭐가 눈에 띄어야 돼요? 요 자료가 눈에 띄어야 돼요.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 원가가 어디 나와 있지? 라는 생각이 바로바로 연달아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빨리 읽혀져요. 그래서 실제 발생 제조간접 원가는 예정 배부 금액하고 비교해서 배부 차이를 계산하면 되더라. 세 번째, 그럼 당연히 자료에서 실제 발생 제조간접 원가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요. 변동 제조간접 원가다 나오면 변동비는 조업도에 따라 변동하는 거야. 그럼 변동 제조간접 원가는 어떻게 찾지? 종합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단위당 변동 제조간접 원가에 뭘 곱해야 돼요? 완성품 환산량을 곱해야 되는 거죠. 가공원가에 완성품 환산량. 이런 생각들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게 되면 문제를 여러 번 읽게 됩니다. 내려왔다 또 올라가게 되고 그럼 뭐 어때요? 시간만 흘러가는 거죠. 긴장되고 땀만 흐르고. 그 다음에 자, 2월에 영업이익이다 나오면 만약에 2월이 아니고요. X 2년의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연도나 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월도 있을 거거든. 그러면 1월과 2월의 단가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계산해서 원가 흐름의 가정에 따라서 선의선출법이든 평균법이든 이걸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월이 달라지면 각각의 원가를 각각 계산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예시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보실 때 문장 하나하나를 좀 생각하시면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 고득점 맞기 힘들어요. 고득점뿐만 아니라 시험장에서 시간만 잡아먹게 됩니다. 땀만 흐르고요. 우리 유예기간이니까 지금은 시간이 조금 여유 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빨리 갈 거예요. 그러면은 요 기간 동안에 그래도 효율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까? 첫 번째는 각 장별 주요 문제를 선별을 하세요.
자, 우리 책에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뭐 장별로 뭐 많을 수 있고 뭐 중요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체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 챕터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문항수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앞에 볼까요? 목차? 목차 보면 1장부터 16장까지 해서 총 100문제로 돼 있어요. 100문제. 제 생각으로는 많아요. 여기 한 문제 한 문제 거의 다 종합 문제다 보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학습 정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50문제 할 수도 있고 60문제, 70문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챕터별로 문항수가 다르니까 뭐 딱 하프로 해서 챕터별로 6문제가 있다고 하면 3문제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거는 우리 이제 책에 보면 문항 문제마다 별표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필수 문제라고 이제 찍어 놓은 거거든요. 그걸로 해도 되고, 또 이제 개인 차에 따라서 나는 이 문제가 더 좋은 것 같아, 연습용으로. 그걸로 대체하셔도 되고요. 해서, 본인이 커버할 수 있는 문항수를 결정을 해서, 그거 위주로 푸세요, 그거. 그게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다음 문제를 보시라고요. 문항수를 늘리는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장별 주요 문제를 선별을 하시고요. 매일 문제를 풀어보세요. 매일. 뭐 한 문제 한 2,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최소한 2문제 정도. 예를 들어서 원가 한 문제, 관리 한 문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매일 풀어봐야 돼요. 그 매일 풀어보는 이유는 뭐 실력을 늘리고자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자신감이 생기거든. 만만해 보이거든. 시험은 기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라고. 문제 딱 받았을 때 마음이 급하거든. 한번 읽어봐요, 대충. 근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손 못 따요. 손이 안 나간다고. 그러면 딱 봤을 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데 그런 느낌이 들려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원가 관리회계뿐만 아니고요.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 오늘 하루는 이것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다 본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게 두려움을 좀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최소한의 문제는 매일 풀어보고요. 동일한 문제를 매일 풀어본다고 하더라도 항상 뭐 해야 돼요? 문장을 꼼꼼히 읽어보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매너리즘이라고 아시죠? 매너리즘. 제가 이제 눈으로 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 시험은 원가관리회계뿐만 아니고요. 회계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는 과목이 아니에요. 근데 눈으로 보려고 하거든. 이거 아는 거네. 너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특히 원가관리회계는 직접 써보지 않으면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봤던 문제를 다시 풀어본다고 해도 반드시 문장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제가 100% 장담하는데 풀어볼 때마다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것들이 하나씩 더 생기거든. 그래서 풀어본 문제도 다시 꼼꼼히 살펴보셔라. 그래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우리는 종합 문제다 보니까 뭐 원가편에 한 문제 풀었어요. 이제 쭉 풀었어. 다시 오잖아요. 그럼 그 문제 안에 관리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놓쳤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봤던 문제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본으로 다시 풀어보시라고. 그래야 실력이 향상이 되고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답안 작성은 연습이라고 하더라도 실전처럼 쓰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기본반에서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원가관리회계는 문제 풀 때 미리부터 2차 답안지로 작성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편이 실전에서 훨씬 유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연습하는 거하고 2차 답안지 작성하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원가관리 회계는 지금부터 답안 작성할 때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실전처럼 모범 답안을 작성하시라고. 자, 우리 강의 계획은 1기는 여기죠. 그래서 연습 교재로 진행이 되고요. 2기는 진도별 모의고사, 그 다음에 3기는 종합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1기는 일단은 문제 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또 필요한 이론도 보강을 하고, 그 이론 보강, 문제풀이 연습을 하고요. 2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죠.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 연습을 할 거고요. 3기는 실전 대비해서 실전과 유사한 또 나올 수 있는 문제 가지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교재인데요. 요게 2판인데 제일 뒷장에 보면 2세라고 해서 2024년 10월인가 되어 있는데요. 한 번 수정이 됐어요. 2025년 9월로. 그래서 구입하실 분들은 꼭 확인을 하세요. 2025년 9월분으로. 근데 뭐 미리 구입하시는 분들은 문제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일부 답안이라든지 문장이 수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 드릴 테니까 또 수정사항은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그건 수정하시면 되는데, 혹시 구입하실 분들은 뒷장에 2025년 9월에 수정된 본으로 구입하시라고요. 자, 2판이고요. 수정본은 2025년 9월분이에요. 2판 2세 9월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강조 드린 것처럼 내용 자체가 문제 분석, 자료 정리, 모범 답안, 모든 문제를 이렇게 다 쪼개 놓은 거예요.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문제 분석하는 게 있고 자료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범 답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하나마다 다르게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연습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문제가 딱 있으면 해당 문제의 문장이 있잖아요. 그럼 이 문장에 대해서 다 해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문제 보면서 요게 이제 바로바로 떠올리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혹시 이제 문제 보면서 그런 연습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 문제 분석이라는 걸 활용을 잘 한번 해보시라고요. 결국에 요게 여러분들 문제 읽으면서 떠올리셔야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문제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료 정리. 자료 정리는 문제 보면서 바로 답안 작성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답안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이것도 이제 같이 참고로 보시고, 이제 세 번째는 실전과 같이 모범 답안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 답안 작성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 단계별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약술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약술은 우리 이제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약술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뭐 100% 안 나오지는 않지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약술을 좀 실어놨어요. 근데 약술의 목적은 우리 시험 대비의 목적도 있지만은 이론을 보강하는 목적. 그래서 이 약술 쪽은 뭐 시간을 내서 볼 필요는 없고요. 혹시 이제 챕터별로 공부하시다가 혹시 어떤 내용들이 있지 편안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잘 뭐 힘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제조원가 흐름의 파트라고 하면 뭐 원가 비용 손실이 뭐냐, 자산화에 대한 내용이 뭐냐, 뭐 원가 회계 목적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써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원가관리 회계는 사실 암기가 아니고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그 그림들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정리하실 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의고사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전범위, 다양한 유형,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최근에는 세무사와 회계사의 어떤 시험의 어떤 난이도라든지 성격들이 좁아지고 있더라. 그래서 공인회계사 출제 경향도 참고를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난이도와 주제별 중요성 차이 반영. 얘는 뭐냐면 저는 1차적으로 막 꼬아낸 문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스탠다드한 문제, 기본적인 문제만 맞춰도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니까요. 내가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칫 조금 걱정되고 보수적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본은 기본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야 되기 때문에 응용된 꼬아낸 문제를 막 풀어야 돼. 그런데 그 강박관념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일단은 아주 스탠다드한 문제. 그러니까 모든 연습서에 다 있을 만한 문제들, 기본적인 문제. 그걸 100% 확실히 아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물론 단순히 답만 찾는 건 의미가 없어요. 문장 전체를 다 해석하면서 풀 수 있는 게 1차적인 목적이다. 그게 된 상태에서 응용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자, 물론 응용된 문제를 풀기 위한 전제 조건도 바로 그거죠. 기본 베이스가 확실하면 응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기본 베이스가 없이 응용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응용 문제를 푼다는 건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인데 어떤 경우에 할 수가 있냐면 동일한 문제가 나왔을 경우는 해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약간 응용만 돼도 못 풉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나 아는 기본적인 문제를 확실히 알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걸 이용해서 응용을 해야 돼요. 그 말은 즉슨 아무리 응용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문제 풀 때 그 형식과 구조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일단은 중증도 난이도가 기본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응용된 문제도 나오겠죠. 또 하나 지엽적인 부분들, 우리 좀 전에 이제 잘 나오는 부분, 잘 나오지 않는 부분 살펴봤잖아요. 지엽적인 부분도 보긴 봐야죠. 혹시 모르니까. 대신 문제 문항으로 보면 많이 나눈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출제를 하고요.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출제를 하긴 하되 문항수를 조정한다든지 난이도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을 하고 회계사와 유형 범위가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회계사 출제 경향도 참고를 하고요. 최상 난이도 약간 좀 줄이고 지엽적인 부분도 줄이되 중요도에 따라서 난이도 조정을 할 겁니다. 개강은 뭐 1기는 오늘 개강하고요. 2기는 3월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 3기는 5월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정 소개는 마치고요. 우리 교재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책 그 목차 보시면 총 100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게 별표 꼭 풀어봐야 될 필수 문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요거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출제 경향 분석
아까 제가 슬라이드 보여드린 건 똑같아요. 이것도 참고로 보시고요. 자, 1장에 이제 제조원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뭐 관련 이론은 뭐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문제 풀면서 필요한 부분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 읽어보세요. 자, 지금 눈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읽어보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예. 자, 볼까요? 회사는 드론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고요. 지금 보니까 X1년에 영업을 개시했다고 돼 있어요. X1년에 영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X1년의 기초재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혹시 문제에서는 X2년을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때는 기초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X1년에 영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X1년에 기초재고는 없다. 회사는 내부 관리 목적으로 변동 초변동 원가 계산. 좀 신경 거슬리죠. 갑자기 변동과 초변동 원가 계산을 적용한대요. 그럼 변동 원가 계산이 어떤 개념인지 떠올라야 되겠죠. 변동 원가 계산은 변동 제조 원가만 제품 원가로 보는 거고요. 초변동 원가 계산은 재료 원가만 제품 원가로 보는 거예요. 그럼 원가가 구분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는 변동 고조는 구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요 원가 계산 적용하려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외부 공표용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전부 원가 계산을 사용한다. 세 개를 다 알아야 됩니다. X1년에 발생한 원가와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원가 자료 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그냥 느닷없이 제조간접 원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위에 보면 소분류로 뭐라고 돼 있냐면 단위당 변동원가라고 돼 있거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변동제조간접원가가 되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이 자료 보니까요, 변동원가하고요, 고정원가로 구분된 상태예요. 여기까지가 변동제조원가가 되고, 얘가 변동판관비가 되고,
고정원가 중에서도 고정제조간접원가, 고정판관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재고자산 자료 볼게요. 재고자산이 원재료, 제공품, 제품 있죠. 당연히 X 1년 초에 영업을 개시했다고 그랬으니까 기초재고는 없는 상태고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재료는 단위가 킬로그램이고요. 제공품하고 제품은 개수로 돼 있잖아요. 이게 달라요. 그러면 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기에 대한 내용이 어디가 있냐면 여기 있는 거죠. 제품 하나 생산하는데 원재료가 2kg이 사용이 되더라. 그럼 킬로그램만 알면 몇 개인지 추적할 수 있고, 개수를 알면 몇 킬로그램이 사용된지 알 수도 있고요. 자, 또 하나 보니까요. 제공품의 경우에는 기초도 없고 기말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편하죠. 그러니까 기초와 기말 제공품이 없다. 제조원가 흐름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단기총 제조원가하고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동일하구나. 그렇게 말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물음표. 기말 제품은 있긴 있어요. 근데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물음표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꼭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 기말 제품은 얼마가 있지? 당연히 물어볼 거니까. 자, 3번 자료 보니까요. X1년의 제품 생산량은 5,000개이다. 제품 생산량은 5,000개이다. 이 생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산이라는 거. 얘가 생산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제공품에서 제품 개념으로 빠져나온 거거든. 그렇죠? 여기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기초 제공품도 없고 기말 제공품도 없으니까 결국에 5,000개를 생산했다는 건 5,000개가 착수된 거랑 똑같거든. 그 5,000개 가공이 된 거잖아요. 결국 5,000개가 착수돼서 다 완성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건 아까 설명해 드렸고, 하나 생산하는데 2kg이 사용이 되고, X1년 제품 매출액은 258000이다. 얘는 아직 원가하고는 사실 전혀 관련이 없죠. 매출액은. 관련이 없는데 요거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액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량인 거죠. 요거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매출액은 판매 가격에 판매량 곱한 거다. 자, 판매 가격, 원재료 구입 가격은 연중이 일정하다. 기말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원가는 19,600원이다. 뭔가 하나 나온 것 같아. 뭐냐면 우리 요거 몰랐잖아요. 지금 몰랐는데, 기말 제품의 원가, 기말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의 원가는 196000이다. 얘가 바로 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개수를 계산해야 되거든. 그러면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196000 나누기 뭐 하면 돼요? 한 개당 단가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한 개당 단가는 여기서도 계산할 수 있거든.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건 문장을 다 한번 쪼개보는 거예요. 수술한 게 수술. 한 개당 단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한 개당 단가는 일단 요거. 변동 제조 원가가 얼마? 20원이 되죠. 그 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단가화 해야 되니까 얘를 몇 개로 나눠야 돼요? 단기 생산 수량 나눠야 되죠. 몇 개? 5,000개니까요. 8원입니다.
한 개당 전부원가 얼마? 28원이 되죠. 그러면 아까 기말 제품 원가 나누기 28원하면 기말 제품 재고 수량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연습이 돼야 된다니까요.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문제를 보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라고. 사실 이 원가 관리 회계는 있잖아요. 출제자가 문제를 만들 때 진짜 고민 많이 해요. 왜냐면은 문장 하나 숫자 하나 달리면 답이 틀어지고 오류가 되거든. 엄청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 하나 대충 안 써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에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공부할 때 이 의미가 다 있는 걸 다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꼼꼼히 보시고 동일한 문제를 다음에 풀 때도 동일하게 꼼꼼히 보시라고. 그러면 예전에 풀어봤을 때 놓쳤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스워지거든. 얘가 이래서 이런 걸 줬구나. 이래서 이 문장이 필요한 거구나. 요걸 느끼는 순간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대충 다 봤어요. 자료는 대충 다 봤어요.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물은 봐야죠. 뭘 물어보는지. 자, 요구사항 6번까지 보니까요. 단기 원재료 구입액, 기말 제품 재고 수량,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문제? 제조 원가 흐름에 관련된 문제.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 얘는 어떻게? 자, 매출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니까요. 조금 전에 매출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뭐만 나오면 돼? 이제 판매량만 추정할 수 있으면 가격 계산할 수 있죠. 요 구조 가지고 얘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은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초변도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문제를 조금 더 진화시킨다면 이 차이를 나타내시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제조원가 흐름부터 볼게요. 이거 가지고 요걸 한번 작성해 보자, 그 얘기죠. 요거를. 자, 제조원가 흐름은 재료 계정, 제공품 계정, 제품 계정인데요. 회사가 단기에 영업을 개시했기 때문에 기초는 없고, 기말은 자료에서 원재료는 2000kg 있다고 그랬고요. 제공품은 없다고 그랬고, 제품은 있긴 있는데 물음표 이렇게 돼 있어요. 회사는 몇 개를 생산했다고 그랬어요? 5000개를 생산했다고 했습니다. 다 한번 채워 볼게요. 뭐부터 나와야 되나요? 재료 얼마 구입했지? 요걸 알아야 얘를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 자료에서 얼마 구입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얘를 모르면 얘를 알아야 되겠지. 원래대로 하면 얘 알고 얘 빼면 얘가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요. 얘를 모르기 때문에 역산해야 될 것 같아. 역산. 뭘 통해서? 요걸 통해서. 그러면 우리 이제 5000개 생산했잖아요. 5000개 생산하기 위해서는 몇 킬로그램이 필요해요? 요거 하나 생산할 때 2kg 필요한 거죠. 그러면 재료는, 자, 나는 5000개를 생산할 거야. 근데 하나 생산할 때 2kg이 들어가. 그리고 킬로그램당 재료 원가는 얼마? 10원이죠. 여기서 또 실수하면 안 돼. 왜 실수하면 안 돼요? 이 50원은 단위당 변동원가거든. 그렇죠? 그럼 킬로그램당 재료 원가는 얼마가 돼요? 5원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실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한 개당 10원이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재료 원가는 5원이 됩니다. 얘가 얼마? 5원이 되죠. 어찌됐든 원재료는 몇 킬로그램 사용이 된 거예요?
5,000개 2kg이기 때문에 원재료 사용량은 10,000kg이 됩니다. 몇 kg 구입해야 돼요? 12,000kg 구입해야 되겠죠. 이게 요구사항 1번. 자, 노무원가는 어떻게? 노무원가는 5,000개인데요. 한 개당 원가 얼마로 제시가 되어 있냐면 6원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6원. 자, 제조간접 원가는 변동 고정 쪼개하죠. 자, 변동 고정 쪼개보자.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5,000개 곱하기 한 개당 4원이 되고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도 5,000개 곱하기 8원 4만 원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자체가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되는 거예요. 자, 요 금액을 다 합해 보니까 14만 원이 됩니다. 자, 차변 대변 일치해야 되고요. 14만 원. 자, 기말 제공품이 없으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얼마가 돼요? 14만 원이 되죠. 요건 금액이니까 한 개당 원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 몇 개 생산한 거예요? 5,000개 생산한 거죠. 그러면 한 개당 원가는 5,000개 하게 되면 한 개당 원가는 얘가 28원인가요? 28원. 자, 일단은 요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5,000개가 넘어가고요. 한 개당 원가는 28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말 제품 재고는 얼마라고 제시가 되어 있냐면 지금 19,600원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기말 제품 수량은 모르겠는데요. 얘가 19,6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수량은 나누기 28원 하게 되면 기말 제품 재고 수량은 700개가 되죠. 그래서 얘가 700개가 되면 판매량은 몇 개? 4,300개가 됩니다. 요게 이제 팔린 거죠. 4,300개가.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뭐 하나 물어본 게 있는데 물음 3번 보면 제품의 당일당 판매 가격 물어봤으니까요. 매출 요거. 자, 25만 8천원은 판매 가격 곱하기 판매량 4,300이잖아요. 그래서 판매 가격 계산해 보면 판매 가격은 60원인가요? 이렇게 찾을 수 있죠. 다 한 거예요. 구조는 다 찾아본 거예요. 자, 물음 하나씩 볼게요. 단기 원재료 구입액. 구입액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여기 12,000kg에 5원 곱하면 되죠. 그래서 구입액은 6만 원이 되고요. 두 번째, 기말 제품 재고 수량을 물어봤으니까 700개 하면 되고 3번은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은 60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제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초변동 원가 계산, 영업이익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전부 원가 계산. 매출액 몇 개 팔았어요? 4,300개를 팔았고 판매 가격은 60원이니까요. 매출은 당연히 25만 8천원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뭘 빼야 돼요? 매출 원가를 빼야죠. 매출 원가는 4,300개. 한 개당 단가 계산해 놓은 거 있죠? 한 개당 단가는
28원이 되니까요. 120400이 됩니다. 자,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은 1376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판관비는 두 가지가 있었죠. 먼저 변동 판관비는 4,300개 3원씩에서 12,900원이 되고요. 고정 판관비는 2만원이니까 전부원가 계산하에 영업이익은 104700이 됩니다. 그 다음 변동원가 계산. 자, 변동원가 계산은 매출액은 동일하겠죠. 4,300개 60원에서 258000이 되고요. 뭘 빼야 돼요? 변동비를 빼야죠. 변동비는 어디 있어요? 요게 변동 제조원가, 변동 판관비니까 합해서 23원이 되겠죠. 자, 4,300개 곱하기 24만이니까요. 98900이 되고, 공원이익 159100이 되고요. 고정비를 다 빼야죠. 고정비는 고정 제조 원가가 4만원이었고요. 고정 판관비가 2만원이니까 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은 99100이 됩니다. 초변동. 자, 매출은 동일하죠. 4,300개 60원 하면 258000이 되고요. 초변동 원가 계산은 뭘 빼야 돼요? 재료비만 빼야죠. 자, 4,300 한 개당 재료비는 10원이었어요. 그래서 43,000원을 빼주고요. 자,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은 21만 5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빼야 되죠. 일단은 차근차근 직접 노무원가, 변동제조 간접원가, 그 다음에 변동 판관비, 그 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원가, 고정 판관비, 운영비용을 다 빼야 됩니다. 요게 이제 얘가 전부 원가 계산이 되고, 얘가 변동 원가 계산이 되고요. 얘가 초변동 원가 계산이 되죠. 자, 요거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한번 복습. 자, 전부 원가 계산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조 원가는 재고 가능 원가다 보니까 판매량에 대해서 비용으로 떨어버리는 거죠. 남은 700개는 기말 제품이라는 재고자산 남아있는 거예요. 자, 변동원가 계산은 원가 자체를, 제조원가 자체를 변동 제조원가만 원가로 보는 거죠. 그럼 변동 제조원가만 원가로 본다는 건 변동원가 계산에서 재고 가능 원가는 변동 제조 원가예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재고 가능 원가가 아니거든. 얘는 그냥 단기 기간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안에 있는 변동 제조 원가만 판매분이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재고 자산 남아 있겠죠. 대신 얘는 재고 가능 원가가 아니다 보니까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겁니다. 즉 위의 부분은 판매량만큼 비용 처리되는 거고, 이 아랫부분은 단기 발생분이 비용 처리되는 거예요. 초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 원가만 재고 가능 원가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재료 원가 판매 부분만 비용 처리가 되고요. 재고 자산은 뭐만 남아 있어요? 재료 원가만 남아 있는 거예요. 대신 나머지 이런 비용들은 단기 발생분이 다 비용 처리되는 거죠. 즉 아랫부분들은 단기 발생분이 비용 처리되는데요. 그 발생의 개념이 좀 달라요.
요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요 제조 원가들은 단기 발생 개념이 생산량이거든. 생산량. 그래서 몇 개, 5,000개에 해당되는 게 바로 단기 발생분이 돼요. 하지만 판관비의 단기 발생이라는 건 판매량이거든. 몇 개? 얘는 여전히 4,300개가 됩니다. 요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초변동 원가 계산 적용했을 때 단기 발생의 개념은 제조 원가는 단기 생산량이지만 판관비는 판매량이라는 거. 그러면 단위당 직접 노무 원가는 6원이 되고요. 그래서 3만 원이 되고,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4원씩이니까 2만 원이 되고, 변동 판관비는 3원이니까요 12,900원이 됩니다. 고정비는 단기 발생 다 빼주는 거죠. 그래서 4만원, 2만원 하게 되면 초변동 원가 계산 영업이익은 92,100원이 돼. 자, 여기 답이고요. 하나 비교. 요거하고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볼까? 얘하고 얘. 자, 얘하고 얘는 지금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은 이익 차이잖아요. 바로 뭐예요? 기말 재고자산 안에 들어가 있는 고정제조 간접 원가.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야 돼요? 700개 곱하기 8원하고 똑같아야 돼.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어떨까요? 변동원가 계산과 초변동원가 계산의 이익 차이는 기말 재고 안에 들어가 있는 변동가공원가니까, 변동가공원가는 뭐죠? 요게 변동가공원가죠. 그래서 700개 곱하기 10원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검증도 한번 해볼 수가 있고. 자, 아직 문제가 안 끝났죠. 자, 15페이지. 위 물음과 별도로 회사는 정상원가 계산을 적용하고 있대요. 자, 다음과 같은 제조 간접 원가 예산식을 도출했다. 그리고 회사는 정상원가 계산을 적용합니다. 그럼 정상원가 계산을 적용한다는 건 이제 뭐에 대해서?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해서 예정 배부율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럼 정상원가 계산의 첫 출발점이 바로 뭐였어요? 예정 배부율을 설정하는 겁니다. 예정 배부율은 예산 나누기 예정 조업도예요. 보니까 제조 간접 원가 예산식을 다음과 같이 도출했대요. 그럼 Y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죠. Y가. 근데 보니까 48,000원 더하기 4X라고 되어 있네요. 딱 보니까 얘가 고정 제조 간접비가 되고요. 얘가 변동 제조 간접비가 되는 거죠. 고정 제조 간접비는 딱 정해진 금액이고요. 변동 제조 간접비는 뭔가 변하는 거야. 뭐에 따라서? 조업도에 따라서. 그래서 중요한 건 얘가 뭔가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얘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를 변화시키는 원가 동인이거든. 조업도거든. 바로 뭐가 돼요? 배부 기준이 되는 거죠. 자, X가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 생산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어떻게 산출이 돼요? 한 개당 얼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 한 개당. 만약에 X가 노동시간이라고 하면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얼마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중요한 거거든, 사실. 우리는 예정 배부율 하면 그냥 무심코 그냥 노동시간당 얼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조업도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예산식은 변동제조 간접원가 조업도가 생산량이니까 예정 배부율은 한 개당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러면 이게 예산식이니까요.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정 조업도가 바로 나와야 돼. 자, 밑에 보니까요. 정상 조업도는 6,000단위래요. 이게 바로 예정 조업도가 되죠. 그러면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얼마일까요? 자, 48,000원 더하기 4 곱하기 6,000. 이게 바로 예산이 되는 거고. 예정 배부율은 나누기 몇 개로 6,000개로 나누니까요. 예정 배부율은 12가 돼, 12. 이걸 뭐라고 부르죠?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이라고 하죠. 자, 근데 변동비랑 고정비랑 각각 쪼개 볼까요? 그럼 고정비는 고정비 예정 배부율은 48,000원 나누기 6,000 하면 되고요. 그래서 고정비 예정 배부율은 8원이 되고, 변동비 예정 배부율은 4 곱하기 6,000, 요게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이니까 다시 6,000개로 나누면은 4가 되죠. 그래서 이 8원이 바로 고정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이 되고요. 4원이 바로 변동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이 되는 거죠. 물음 7번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율,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을 각각 계산하시오 했고요.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제시된 일회원가 자료를 이용해서 외부 공표형 재무제표를 표시될 영업이익 구하시오. 자, 이제 정상원가 계산은 절차는 예정 배부율 계산하고 예정 배부하고 배부차익 계산하고 조정하잖아요. 조정 방법이 매출원가에서 전액 반영한대요. 자, 이제 예정 배부율을 계산했으니까요. 배부차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배부차이. 자, 먼저 예정 배부 금액. 예정 배부 금액 한번 볼게요. 변동제조간접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의 예정 배부 금액은 예정 배부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잖아요. 예정 배부율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요거는 색분필로 4원이라고 돼 있죠. 예정 배부 금액은 4원에다 뭘 곱해야 돼요? 실제 조업도를 곱해야 돼. 근데 우리 조업도는 뭘로 갖다 쓴 거예요? 생산 수량으로 쓴 거죠. 그럼 이 실제 조업도는 몇 개가 돼야 돼요? 1회 자료 활용하라고 그랬으니까 5,000개가 되는 거죠. 예정 배부 금액은 2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 금액은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은 개당 8원이 돼요. 곱하기 뭐 해야 돼요? 실제 조업도니까요. 5,000개 해야죠. 그래서 4만 원이 바로 예정 배부 금액이 됩니다. 자, 배부차익 계산하려면 실제 발생 금액과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면 변동제조간접원가의 실제 발생 금액은 얼마일까요? 뭐가 나와야 돼요? 실제 배부율이 나와야 되잖아요. 제조간접원가 1회 자료에서 실제 한 개당 변동제조간접원가 얼마 있어요? 4원이었거든. 그쵸? 자, 4원 곱하기 실제 생산량 5,000개니까요 2만 원이 됩니다. 이게 실제 변동제조간접원가. 실제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얼마로 돼 있어요? 그냥 4만 원이라고 돼 있었거든. 그쵸? 1회 자료 보면. 그럼 배부차익 얼마가 돼요? 배부차익은 변동제조간접원가도 차이 금액이 없고 고정제조간접원가도 차이 금액이 없습니다. 됐어요? 일단 배부차익 계산했는데요. 우리는 뭐까지 계산해야 되냐면은 외부 공표용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영업이익까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배부 차이는 없어요. 자, 그러면 정상원가 계산을 적용했을 때 외부 공표용 재무제표는 어떻게 표시가 될까? 자, 매출액 4,300에 60원이라고 해서 매출액은 258000이 됩니다. 자, 이제 매출원가를 빼야 되는데요. 정상원가 계산이기 때문에 요 매출원가는 배부차이 조정 전 매출원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자, 4,300개를 팔았고요. 정상원가 계산을 적용했을 때 당이당 원가는 얼마일까 볼게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있는데요. 정상원가 계산이니까 요거는 예정 배부율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해당 직접 재료 원가는 10원이 되고요. 노무 원가는 6원인데 이 변동제조 간접 원가는 1번 자료에서 있는 걸 쓰는 게 아니고요. 예정 배부율 4원을 써야 되는 거고 고정제조 간접 원가도 예정 배부율 8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당 원가는 28원이 돼요. 자, 요 금액 계산해 보니까요. 120400이 됩니다. 요게 예정 배부된 상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배부 차이를 이제 조정하는 거. 매출원가에 다 조정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우리 문제에서는 배부 차이를 다 매출원가 조정한다고 그랬는데요. 배부 차이 자체가 없었거든. 그래서 매출 총익 계산해 보니까요. 137600이 되고, 자, 이제 판관비. 자, 변동 판관비는 4,300개 3원씩 하니까요. 12,900원이 되고, 고정 판관비 2만원 하니까요. 영업이익은 104700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가지고 여러 개 다 풀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연습 문제 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원가 쪽에 공부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도 미리 예습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조원가 흐름이라고 해서 제조원가 파트만 공부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 제조원가 흐름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제 더불어서 이게 관리회계 다른 주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떤 문장을 통해서 어떤 자료 통해서 연결이 되는지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게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